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진로 디자인과 준비를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개념학습을 위해서 오늘은 교과서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151쪽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봅시다.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는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진로 탐색 역량, 나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디자인, 나의 진로를 드디어 직접 설계하고 준비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목을 보니까 진로 의사결정의 점검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진로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나의 진로 의사결정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호기심 열기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잡스도 대학을 안 갔대요 라는 내용이죠.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들이 스티브 잡스의 명연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연설에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연설을 다 보고 나서 아들이 드디어 결정을 했네요. 엄마 저도 대학에 안 갈래요. 왜냐면 잡스도 대학을 안 갔으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네요. 아버지와 함께 경영학과에 진학하겠다고 결정했었는데 왜 바꿨냐 물어보니 스티브 잡스의 말, 용기를 가지라 라는 말에 아들이 용기를 가진 것 같아요. 지금 딱 대학을 가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인공의 진로 의사결정을 어머니가 한심하게 생각한 이유, 과연 이 주인공이 한 결정이 합리적인 것인가,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줄 테니까 옆에 있는 친구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서로의 의견 차이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Everybody needs inspiration. Everybody needs a song.
자, 영상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 그림의 주인공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영상에서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자퇴한 것에 멈추지 않았죠. 좋아하는 과목을 몰래 청강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나 여행, 사업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자신이 찾은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게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선생님은 기억에 남는 한 가지 말이 있는데요. 직관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했다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점에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 직관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스티브 잡스는 직관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진로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진로 의사결정이 무엇이고 진로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이란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결정이자 선택이다 라고 하네요.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싶을 때 어떤 맛을 결정할 것인가 문제 상황에 닥친 거죠. 초코를 살 것인가, 딸기를 살 것인가, 바닐라를 살 것인가 세 가지 대안이 있다면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 나의 상황, 내 기호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말하죠. 지금처럼 의사결정은 자신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고 한 가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내가 결정한 결과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가 아니라 초코, 딸기, 바닐라 중에서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대안들을 각각 살펴보고 결정하는 과정, 이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진로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을 보면 의사결정에 진로라는 단어가 더 붙어 있죠.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와 같은 진로 문제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고등학생으로서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진학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대학에 간다면 전문대로 갈 것인가 일반대로 갈 것인가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진로 의사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어져 있죠.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의 진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직업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면 대학을 가고 나서 취업을 할지 아니면 취업을 먼저 하고 공부를 계속할지 어떤 일이나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로는 결정하고 나면 바꾸는데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로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므로 관련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자라고 하고 있죠. 어떤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개인적인 요인, 나에 관련된 요인이죠.
신체적인 요인, 건강과 나이, 성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정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 자아 개념, 가치, 취미, 성격, 일의 만족도 같은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지능, 적성, 실력, 이 모든 것들이 나와 관련된 요인들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있죠. 가족의 욕구나 기대, 가족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고, 부모의 교육 수준, 종교와 가족, 학교 환경, 사회의 직업관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직업 요인으로서 직업의 욕구, 직업의 관심, 직업의 변화, 직업인으로서의 태도, 그리고 직업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일 자체의 요인, 그 직업 안에 있는 요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직업의 특성상 여가, 급여, 창의성 또는 일의 욕구, 자아 실현에 관련된 요인들이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의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개인에 맞게 나의 상황을 잘 분석하면서 이 요인을 고려하여 진로 의사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진로 의사결정을 점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5가지 척도가 있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옆 친구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목표.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기록해보고 이것도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니 어떤가요? 재밌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나와 의견 차이가 큰 친구들도 많습니다. 진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진로 의사결정, 청소년기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의 과제, 진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깨닫기라는 활동입니다. 나 혼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빠르게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의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보면 나의 진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예시를 참고해서 남아있는 3개의 카드를 완성해 오는 게 다음 시간까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의사결정에 적용할 점에 대해서 생각해 오는 것이 다음 시간까지의 과제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면서 다음 시간에 진로 의사결정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주변에서 나는 결정장애야 라는 친구들이 꽤 많죠. 네가 다 결정해줘. 먹을 거, 갈 곳, 입을 옷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대안에서 합리적으로 나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한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카페를 갔어. 뭐 마시지? 내 친구들 다 골라. 뒤에 사람들 줄 있어. 결정장애들이 하는 말 있지. 너 뭐 골랐어? 그거 안 궁금해. 한 친구가 뭐 골랐는지. 근데 왜 물어보냐? 내가 스테이크 시간 더 벌려고. 그냥 웃어 좀 지나 눈치 보여. 결국 골랐어. 아메리카노요. 골랐는데 뜨겁게 드릴까요? 차갑게 드릴까요? 마라탕. 마라탕은 진짜 같은 음식이에요. 옥수수면, 중국당면, 떡떡당면 많아. 야채도 종류가 너무 많아. 뭘 넣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다 넣으면 안 되나? 다 넣으면은 무게가 이만해져. 다 못 넣어.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 점정으로 속재료 다 골라갖고 마라탕 가게에 딱 냈는데 몇 킬로 어떻게 드릴까요?